예, 안녕하세요. 이제 가야사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야의 발생에서부터 쭉 이제 멸망까지 왔는데 어떻게 멸망됐고 그들의 땅이 어떻게 변천됐는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강가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가야는 광개토대왕에 의해서 붕괴됐죠. 정기가야 연맹의 맹주의 지휘에서 무너졌습니다. 그 후에 쭉 면맥을 유지하다가 마지막 왕이 구형왕입니다. 532년 법흥왕 19년에 투항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형왕릉은 이분의 능은 어디 있느냐? 지금 김수로 왕릉 있는데 김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청에 있어요. 산청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지리산이죠. 지리산 언저리에 왜 있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게 가보시면 알지만 계단식 적석총입니다. 아주 독특하죠. 남한 지역에 이러한 적석총이 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는 뭐 아주 뚜렷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떠도는 이야기가 이 지리산 자락에 특히 운봉 쪽에 뭐가 있느냐. 마지막 저항을 했다. 신라에게. 우리가 신라 마지막 경순왕이 투항했을 때도 그 마이태자가 금강산에 들어가서 투쟁을 했다. 뭐 이런 전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제의 그 사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운봉고원에서 부흥운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뭐 디테일하게 나온 거는 없습니다. 그 구영왕의 아들 중에 첫째는 노종입니다. 둘째는 무덕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가 누구냐면 김무력입니다. 바로 김유신의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김무력, 이 금강가야가 투항하면서 그 왕족들은 어떻게 됐냐면은 진골로 편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진골.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냐면 신김씨. 그래서 옛날 그 신라도 김씨잖아요. 그래서 그 구김 이렇게 되는 거죠. 진골도 이제 새로운 진골. 진흥왕이 이제 그 한강 유역을 차지할 때 이분이 바로 이제 그 한강 유역을 뺏은 다음에 백제 성왕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당시 신라는 항명도 측을 치고 올라갔어요. 고구려를 치면서. 그리고 이제 백제는 한강 유역을 차지했는데 그 백제가 차지한 한강 유역까지 뺏어 버립니다. 진흥왕이. 그곳에다가 설치한 것이 뭐냐면 신주예요. 신주. 이 신주가 지금은 어디냐? 바로 이제 하남시죠. 하남시 이성산성 그 언저리입니다. 이때 신주의 군주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김무력이에요. 그 후에 이제 백제 성왕이 이제 그 뺏기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군사를 거느리고 관산성을 칩니다. 지금의 어디냐면 옥천이죠. 옥천. 옥천에 관산성을 치다가 전사당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일본서기에는 상세하게 나오죠. 그 아들이 나가서 전투를 했는데 그 아들을 보기 위해서 왔다가 뭐 군대를 이끌고도 아니고 호위병 몇 명 이끌고 왔다가 도리어 잡혀서 죽게 되는 뭐 그런 이제 스토리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으로 1등급, 아까는 6등급이에요. 육관등의 아찬이었는데 군주일 때는 이제는 일관등인 각관에 이르게 된다. 이게 이제 터전을 마련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 누구냐면 김서연이에요. 김서연은 진평왕 때 대량주 도독이 됐고 그 손녀딸 문희가 태종무열왕의 왕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 언니가 꿈을 꿨는데 오줌을 쌌는데 이제 서라벌이 이렇게 물에 잠기는 꿈을 꿨다. 그래서 이 문희가 동생인 문희가 그 꿈을 나에게 팔아라.
그래서 이제 김춘추와 결혼을 하게 되는 이제 그것이 이제 왕비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손녀는 그렇고 김유신은 바로 이제 대장군이 돼서 태종부열왕과 문무왕을 보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국 통일을 이렇게 되니까 삼국 통일의 초석을 닦은 것은 누구냐? 바로 김춘추와 김유신. 그러니까 신진골과 구진골. 그러니까 우리가 성골이 있었는데 성골은 바로 이제 우리가 이 여자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여왕으로 선덕여왕, 진덕여왕, 그다음에 진성여왕. 여기서 이제 성골이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진골로 넘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구영왕릉입니다. 아주 독특하게 생겼죠. 아주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아주 특이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라가야는 언제 멸망했느냐? 자,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만조에 법흥왕이 대병으로 아시랑국을 멸하여 군으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삼국사기 이사부 열전에는 지증왕 때 이사부가 연변의 관장이 되어 말을 타고 놀다가 가야 사람들을 속이고 쳐들어가 멸망시켰다. 이거는 아라가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라가야가 멸망당한 때는 우리가 지증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증왕 15년, 514년이죠. 그때 신라의 아시촌 소경을 여기다 멸망시키고 거기다 설치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증왕이 죽은 해가 바로 514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법흥왕으로 착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확히는 지증왕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514년. 그 다음에 이제 소가야를 보겠습니다. 소가야는 정약용의 강역고에 뭐라고 하냐면 지증왕 6년, 505년에 신라가 이사부를 보내어 소가야를 멸망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청간호 씨 같은 경우는 대가야가 멸망할 때까지 562년까지 소가야가 버티고 있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강역고에서 정확하게 이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대가 더 맞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가야입니다. 대가야를 치기 위해서 진흥왕이 관상선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555년에 비화가야, 지금 창녕이죠. 창녕에 완산주를 설치했다. 그 다음에 561년에 진흥왕이 하주, 여기 하주라 그랬죠. 상주는 북진기지고 하주는 대가야하고 아라가야를 치기 위해서 창녕에다가 설치한 건데 여기에 행차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세운 게 뭐냐면 진흥왕 순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2년에 이사부 사다함 이러한 장군들을 보내서 대가야를 멸망시켰다. 그리고 562년에 하주, 이제는 창녕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대가야가 멸망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폐지하고 거기에 있던 걸 어디로 옮겼냐? 대야주로 옮겼다. 이 대야주는 지금의 합천입니다. 합천. 이 합천은 굉장히 중요한 군사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대가야 쪽에서도 보면 군사 요충지가 합천이었지 않습니까? 예.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이 지금, 이쪽은 지금 달서죠. 달서. 이쪽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창녕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대가야입니다. 그리고 대가야 지역하고 대치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신라, 이쪽이 대가야. 이렇게 낙동강을 딱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포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요게 진흥왕 순수입니다. 요 위에 뒤에 큰 산이 요게 바로 화왕산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금대와 우룩. 우룩이라는 사람은 가야국은 여기서 대가야입니다. 대가야 성열현에서 살았는데 대가야의 가실왕의 뜻에 따라서 12현금, 지금 우리가 지금 쓰는 가야금입니다. 가야금을 만들고 그 가야금의 연주곡 12곡을 지었다고 한다. 대가야가 점점 어지러워지자 제자를 끌고 어디로 갔냐? 낭성에 숨어서, 낭성은 지금의
청주입니다. 청주로 들어가 노래와 춤을 닦았다. 진흥왕이 서원경, 지금의 이제 그 충주입니다. 서원경에 행차할 때 충주의 탕금대, 여기는 이제 중원경이 되겠죠. 여기에 있는 하림궁, 하림궁이라면 물 하자잖아요. 물 옆에 있는 궁궐. 그러면 이건 어디예요? 탕금대겠죠. 탕금대에 이제 그 행궁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서 가야금을 연주했다. 이 당시에 진흥왕은 그 백제의 그 충주를 차지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중원경을 설치하고 여기다 가야인들을 많이 이주시켰어요. 예. 이때 이제 우루기가 하는 가야금 연주를 듣고 진흥왕이 세 사람을 보내서 그 음악을 전수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사람 중에서 계고라는 사람에게는 가야금, 그 다음에 법지라는 사람에게는 노래, 만덕에게는 춤을 가리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룩이 대가야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지금 탕금대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가 칠금동 유적, 여기가 탕금대죠. 여기가 탕금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쭉, 이게 댐이에요. 여기 충주댐, 여기 보이죠? 여기 충주댐을 막으니까 이렇게 넓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쭉 흘러내려와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가 달래강입니다. 달천이죠. 달천과 합해서 쭉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 보면 충주 고구려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장미산성이 있고, 여기 타평리 유적이 있고, 여기 누암리 고분, 요게 이제 신라 고분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칠금동 유적이라고, 여기서는 그 백제께 나왔죠. 여기 보면 누암리 고분 이겁니다. 여기서 나온 유물들. 자, 요게 이제 탕금대인데, 이쪽은 남한강, 이쪽은 달천입니다. 요게 이제 합수예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냐? 합수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과 물이 만나는 지역에다가 성을 잘 쌓아요. 그래서 여기 이름 자체가 뭐냐면 합수머리. 여기를 발굴했는데 이게 토성이 나왔어요.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판축으로 쭉 돼 있죠? 그리고 이 속안에 이렇게 돌을 깔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가 나냐면 제철로가 나와요. 쇠를 만들었던.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백제 시대의 철정. 처음 나온 거죠. 아주 그 가야 철정은 뭐 유명하고 신라도 있지만 이 백제 철정은 처음 나온 거죠. 굉장히 중요한 유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미산성, 여기 지금 발굴을 했는데, 요게 이제 남한강의 물구비가 보이는 거죠. 여기 했는데, 여기서 백제 그 유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원고구려비, 우리 광개토대왕 비하고 똑같죠. 사각비입니다. 그래서 이 글사가 4면에 다 있는데, 한 면은 많이 달아서 잘 안 보이고, 요게 이제 타평리 7층 석탑인데, 이게 남한강입니다. 요거는 중원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중앙탑. 그 이유가 뭐냐면, 신라가 차지한 땅이 어디냐면 평양까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양까지 가장 그 신라 국토에서 가장 센터에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죠. 그래서 이름이 중원경입니다. 거기에서도 가운데 자리, 그게 중앙탑이에요. 여기다 탑을 세운 거죠. 그래서 요거는 신라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발굴을 했어요. 여기 타평리 유적이라는데, 그 탑 부근에. 거기를 했는데, 백제시대 께 나왔고, 신라시대 께 나왔고, 요게 백제시대 거. 이런 유물들이 여기서 쭉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집자리도 나오고, 이런 유물들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백제인이나 신라인들이 여기를 많이 이렇게 살았던 그런 주거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라와 백제 그리고 가야의 동향이 어떻게 되느냐. 자, 맨 처음에는 신라가 이 고구려하고 이제 손을 잡게 되죠. 그랬는데 이제는 눌지왕 450년에 우리가 광개토대왕도 그래서 도와주잖아요. 네. 그랬는데 450년에 고구려의 그 장수 하나가
실직원은 지금 속초입니다. 그래서 사냥을 하다가 그걸 이제 비기 싫어한 하슬라 성주, 하슬라는 지금의 강릉입니다. 강릉의 태수가 이제 그 걔를 이게 죽여버려요. 그러자 고구려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가 신라의 북변을 공격해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여제 동맹은 깨져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9년, 455년입니다. 백제가 이제 고구려의 공격을 받자 신라가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제 도리어 이제 신라하고 백제가 동맹을 나제 동맹이 이제 성립이 된 거죠. 그리고 소지왕 때 481년에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하자 백제하고 가야가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야는 백제하고 항상 같이 가요. 멸망할 때까지.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가 붙여지는 게 뭐냐면 외입니다. 외. 그래서 백제, 가야, 외. 이 셋이 항상 동맹관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보면은 신라하고는 멀어지더라도 백제는 가야하고 굉장히 가까웠다. 이렇게 이거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대가야에 우리 벽화고분이 있습니다. 고화동에. 이제 고령, 고화동. 이렇게 산에서부터 쭉 흘러내리는 게 이제 가야고분의 특징인데 맨 끝에 있어요. 평지에. 예, 그게 보면은 연화문, 연꽃 무늬가 있는데 그게 지금 능산리 고분, 부여의 능산리 고분 연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백제하고 굉장히 이제 친했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은 백제, 가야, 외의 동맹. 이 셋은 늘 왜냐하면 396년에 광개토 대왕이 백제를 쳐서 56개 성을 빼앗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신왕이 투항을 하죠. 이제 고구려한테 무릎을 꿇습니다. 399년 백제와 동맹을 맺은 가야와 외가, 그러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뒤에서 누가 움직인 거예요. 백제가 이렇게 움직인 거죠. 그래서 신라를 쳐요. 그래서 경주를 포위했을 때 그 당시에 평양 지역을 순시하고 있던 광개토 대왕에게 구원병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400년에 5만 군사를 이끌고 신라를 구하여 금강가야를 쳐서 완전히 괴멸시켜 버립니다. 이때 전기가야 연맹이 붕괴되는 거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광개토 대왕 비문에 많은 부분이 지워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이 뭐냐? 스시마에 있는 임나 이거를 먹고 그 다음에 본토를 쳐요. 일본 본토를. 이런 거를 그래서 백제계의 이중천왕을 제거하고 406년에는 고구려계의 반정천왕을 세우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일본사 할 때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404년에는 요건 406년인데 그 사이에 404년에 외가 어딜? 대방국. 지금 대방국이 있었던 데가 어디냐? 황해도거든요. 황해도를 공격한 기록이 나와요. 광개토 대왕 비문에. 그러니까 그것 또한 백제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475년에 장수왕이 백제의 한성을 쳐서 계로왕을 죽여버립니다. 이때 제중걸루라는 앞제비인데 이 사람은 원래 백제의 장수였는데 불만을 품고 고구려로 투항합니다. 그 사람이 길잡이가 돼서 이제 계로왕을 잡거든요. 이때 이제 태자인 문주는 신라로 구원병을 요청하러 갔고 동생, 그러니까 계로왕의 동생인 곤지, 이 사람은 문영왕의 아버지거든요. 곤지는 어디로? 외로 파견해서 구원병을 요청하러 가요. 그 사이에 계로왕이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문주가 할 수 없이 어디로? 웅진, 지금의 공주로 천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백제와 가야와 외, 이 셋이 동맹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지금과 같이 계로왕이 굉장히 정치를 잘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장수왕이
도림이라는 승려를 간자, 지금은 간첩이죠, 간첩. 간자로 보냅니다. 그 이유는 승려는 국적에 상관없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 장수왕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이제 장수왕 고구려가 싫어서 투항을 한다. 그래갖고 이제 계로왕한테 와요. 근데 계로왕이 뭘 좋아하냐면 바둑을 좋아합니다. 바둑에 굉장한 고수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바둑을 두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는 척을 하니까 바둑을 잘 둡니까? 그러니까 잘 둔다고. 그럼 한 판 둡시다. 그래서 이걸 두기 시작했는데 몇 년을 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둑을 두다 보면은 슬슬 이렇게 말을 놓게 되죠. 한수만 물려달라 그러면 됐다 그러고,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장기판에서. 그러면서 친해지면서 어떻게 했냐. 내가 그 고구려 있을 때는 고구려 왕들의 능이 정말 대단했고 왕궁도 대단했는데 여기 백제에 와서 보니까 뭐 이렇게 그 선왕의 능이 이렇게 다 허물어지고 그 왕궁도 뭐 그렇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냐면 그 말을 듣고 대토목공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정사를 안 돌보고 바둑이나 두고 토목공사나 일으키고, 그러니까 불만이 점점 폭증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도림이 이제 사라집니다. 사라져서 장수왕에게 이렇게 백성들의 그 불만이 고조됐으니까 지금이 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쳐들어와요. 쳐들어올 때 누구를 하냐? 제중걸루, 고이만년, 이 두 사람이 백제에서 투항한 장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1급 그 군사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장수잖아요. 장군들. 그러니까 북한에서 넘어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고급 정보를 하냐? 아니에요. 적어도 뭐 대사, 그 다음에 장군, 뭐 이 정도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어디에 군사가 배치되어 있고 어느 성이 어떻게 생겼고 그걸 다 알아. 그래서 길잡이가 돼갖고 그걸 다 격파합니다. 그래갖고 들어와서 이 잡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남시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은 이 제중걸루가 왜 고구려로 투항했느냐? 우리가 백제전에 보면 도미부인이 나옵니다. 이 도미부인을 탐냈던 사람이 계로왕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계로왕의 시동생이에요. 그래서 이 시동생이니까 자기 형의 눈을 뽑고 자기 형수를 겁탈하려고 그래. 그거를 이제 불만을 품고 고구려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전설이 사실이라면은. 그리고 실제로 그 지역에 보면은 그 도마치라는 그 고개가 있어요. 그럼 거기가 바로 이제 도미하고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거기 나루터 이름이 도미진이에요. 도미진. 그러니까 도미나루에다가 그 나룻배 그 눈을 뽑고 나룻배 실어서 흘려보냈다. 그런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도미나루가 돼요. 그게 어디냐면 팔당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신라의 진흥왕이 성왕을 도와서 고구려를 밀어내는 백제의 성왕이 차지한 한강 유역을 뺏게 된다. 그래서 백제 성왕이 554년에 관산성을 치게 되는데 이때에도 가야하고 외가 구원병을 보내서 참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본 서기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죠. 그런 걸 볼 때 가야는 백제와 외와 다 연결되어 있는 세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금강가야가 532년에 멸망했고 대가야가 562년에 멸망했어요. 이제는 가야라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게 완충지대였는데 신라와 백제가 이제 직접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602년에 이제 백제 무왕 때 신라의 아막산성을 공격했다. 아막산성은 지금 뭐냐? 운봉이에요. 운봉. 지리산. 606년에 신라의 모산성, 이것도 운봉입니다. 여기를 쳤다. 그 다음에 624년에 신라의 석함, 이건 함양입니다. 함양 지역의 6개 성을 빼앗았다.
그 다음에 이제 무왕의 아들이 의자왕이죠. 의자왕 2년, 642년, 의자왕이 크게 군사를 일으켜서 신라의 서쪽을 쳐서 40개의 성을 빼앗았다. 굉장히 많이 빼앗은 거예요. 8월에 윤충 장군을 보내 신라의 대하성, 지금의 합천입니다. 합천을 쳐서 성주인 김춘석, 이게 김춘추의 사위예요. 그래서 사위와 딸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그 원수를 갚고자 했던 거예요. 644년 신라의 김유신이 백제를 쳐서 7개 성을 빼앗았다. 그 다음에 신라를 백제가 쳐서 다시 7성을 빼앗아요. 647년에는 백제가 의직이라는 장군을 보내서 지금의 무산성을, 무주에 있는 무산성을 치고 어떻게 하냐면 간물성, 지금 금능궁 계녕면 이쪽 지역을, 지금은 어디냐면 김천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동잠성 이런 데를 쳤으나 김유신에게 파하여 돌아왔다. 요게 지금 어디냐면 이겁니다. 요게 파란색이 요렇게죠. 요렇게. 요게 무왕식이에요. 요게 이렇게 녹색이 있죠. 요 부분은 바로 누가? 의자왕이 빼앗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만큼 밀고 들어간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냐? 대야성이에요. 합천. 여기가 군사기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를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대야성 전투. 자, 가야가 멸망한 후에 차지한 곳, 요거죠. 요 지도를 이제 한번 보시면 돼요. 요걸 보면은 합천, 거창, 고령, 함양, 고성, 함안, 창녕, 김해 이런 데를 신라가 차지했어요. 그럼 백제는 어디냐? 남원, 임실, 순창, 진안, 장수, 구례, 무주, 진주, 남해, 하동 이 지역을 백제, 그러니까 분할된 거죠. 두 개가. 자, 여기서 가장 큰 전투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642년에 의자왕이 40개의 성을 빼앗고 어디를 쳐들어간 거예요? 대하성, 합천을 쳐들어간 거예요. 이 당시에 쳐들어간 방향을 보면은 합천이 지금 목적지잖아요. 여기 보면 함양하고 진주 이 두 곳에서 밀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합천이 중간 지역에 있으니까 40개 성은 어디에 포진되어 있는 거냐? 거창과 산청 이 지역에 아마 존재되어 있지 않았겠냐? 여기죠, 요 지역을 우리가 밀고 들어왔지 않았겠느냐? 이게 여기 대하성이죠. 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대하성입니다. 여기 황강이라고 여기에 이제 그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황강이라는 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동강 지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금호강, 그 다음에 한강, 그 다음에 남강. 남강은 이제 진주 쪽에서도 흘러 들어오는 거죠. 이런 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황강에 있는 바로 강변에 있는 이 대하성은 삼국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단한 전투가 벌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사이에 있었던 그 가야가 사라지면서 신라와 백제가 충돌을 일으키는 이런 걸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야가 어떻게 멸망했고 그 다음에 멸망당한 이후 그 땅은 어떻게 분할되었는가 이런 거 할 때 이제 알아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